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기다렸던 CPI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의 행동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FOMC를 앞두고 아직 투자자들은 완벽하게 안심하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상당 부분 차별화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상승을 했는데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CPI 둔화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3% 상승, S&P 500이 0.7% 상승, 나스닥이 1%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엔비디아, ASML, 레티스 세미컨덕터가 모두 3%대 상승했고요. 태양광 업체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썬런이 6% 상승, 쇼울스 테크놀로지가 6.4% 상승, 솔라이지 테크놀로지가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19.6% 급등을 했는데요. mRNA 기술이 암 치료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피부암 환자 임상실험에서 mRNA 백신과 암 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효과가 있다고 임상실험 결과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가 4.5% 상승했는데요. 태양광 업체죠. S&P 500 지수 신규 편입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1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3%였기 때문에 예상치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로 0.1%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도 0.3%였기 때문에 역시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6.1%였기 때문에 역시 예상치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0.2%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3%였습니다. 지금 주거비용과 식료품 물가가 여전히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이 상당 부분 상쇄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잡히기 때문에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주거비용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도 7.1%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식료품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로 0.5% 상승했는데 전년 대비로는 10.6%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손성원 교수가 연준이 스탑앤고 통화 정책을 반복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이제 1970년대에 스탑앤고 정책을 펼쳤죠. 연준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반복하면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다시 상승했는데 그때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켓워치 측에서는 23년에 유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지금 최근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수요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국이 전략 비축률을 그동안에 이제 방출했지만 다시 축적하기 위한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유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도 23년에는 당분간 멈춘다. 유가 강세 보일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오늘 보합권에서 역시 등락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까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시장이 장중 상승 탄력 대비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결국에 지금 FOMC를 기다리느라 그런 건가요? 역시 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너무 장 초반에 너무 급등을 해서 차익 매물, 경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고 역시 파월의 발언이라든가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 모드가 다시 한번 좀 들어가졌던 것 같은데 이번 CPI 수치부터 좀 볼게요. 일단 뭐 지난해보다 전달보다 다 좋았고 예상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크게 미쳤나 봐요. 맞아요. 예.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최근에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CPI는 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역시 에너지 가격이 뭐 좋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뭐 근데 여전히 뭐 근원 CPI는 아직까지 좀 높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뭐 주거 비용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있고 주거 비용은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 초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잡히기 때문에 네.
그때 뭐 CPI가 그때 뭐 별로 상승 안 했을 때 나중에 주거 비용 때문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잡히고 지금 서서히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둔화는 되고 있었는데 그 통계치에서 서서히 하락분이 잡히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년 되면은 뭐 주거 비용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이제 하락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주거 비용이 조금 나중에 잡히기 때문에 이번 근원 CPI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다는 시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일단은 좋은 수치가 나왔으니까요.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봐도 되나요? 그건 뭐 이미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추세적으로 10월, 11월 괜찮은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의도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볼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내년 2월에 25bp 인상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2월에 뭐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베이비 스텝에 다시 한번 더 무게가 쏠리는 구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손정훈 교수의 의견을 좀 보면 스톱앤고 정책을 예전에 썼을 때 왜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를 했었나요? 1973년서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가져갔죠. 연준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75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다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1979년에 석유 파동이 오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율이 13%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하면서 조금 잡혔는데 뭐 다시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불씨를 남겨놨다. 다시는 이제 그런 정책 쓰지 않고 실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쓴다는 그런 의견일까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PI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게 연준이 지금 2%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지 않으면 금리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얘기들은 나오는데 네. 저도 뭐 작년서부터 얘기했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서부터 얘기했고, 결국에는 연준이 지금 물가 목표치인 2%를 쉽게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한 3%로 목표치를 좀 높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월가의 족집게라고 불리는 손정원 교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마켓워치 측에서는 내년에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수요 다시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거는 네.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하락하면서 네. 강달러에서는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유가를 투자하려는 측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네.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수요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기 수요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도 내년에 이제는 결국에는 멈출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국이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는데 다시 이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그런 수요도 발생하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유가가 23년 내년에 다시 강세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유가가 오르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는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 만약에 가면은 네, 또 다시 뭐 조정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단은 한 100달러 초반 그 정도. 네, 상단에 대해서 유가 측면에서 100달러 정도를 좀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모더나가 거의 20% 가깝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피부암 백신 가능할까요?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재료였을까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지금 피부암 백신은 mRNA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지금 임상 2, 3 시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네. mRNA 백신, RNA 기술이 결국엔 암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임상 3상까지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긍정적인 3상까지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주가는 뭐 상당 부분 좀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피부암 백신 정말 가능하다면 굉장한 재료가 좀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임상 소식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도 4% 이상으로 또다시 올랐네요. S&P 500에 또 편입이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요? 너무 오르지 않았나 싶거든요.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제 태양광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편입 예정인데 오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뭐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좀 태양광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네. IRA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요가 작년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본다면은 너무 낙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 거듭할 것이라고 예측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CPI보다는 FOMC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네, 뭐 미국 증시 오늘 만약에 급등 음봉이 아니면 뭐 양봉으로 시원하게 끝났으면은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일단은 뭐 어제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뭐 결국엔 보합권에서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 뭐 외국인들은 조금 더 지금 계속 확인을 뭘 하려는 것 듯한 느낌이에요. FOMC를 결국 보고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도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가 지표는 좋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FOMC에서 나올 점도표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정해서 주 후반에는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전략들을 전해드리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